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도는 깊숙한 얘기들 모아서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4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포함을 하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시작이 됐죠. 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국정조사가 굉장히 강하게 이슈로 이제 자리 잡을 텐데, 아마 지금쯤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거 잘못 시작한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이렇게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 기관 보고에서 이 박상용 검사가 예상대로 선서를 거부를 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또 서민석 변호사가, 이하영의 전 변호사가 어줍잖게 녹취록, 박상용 검사와 대화를 한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하영 쪽에서 먼저 어떤 거래를 시도한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고, 이재명이 결국은 주범이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국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용 검사가 부각이 됐는데, 또 다른 검사들이 이번 이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또 청문회의 서타로 등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취소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이 나기 전 사건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은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됐고 유죄 취지로, 그 다음에 위정교사는 2심에 가 있죠. 1심에 가 있는 것이 바로 대북송금, 그리고 대장동 여기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도 다 들어가 있고 몇 개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카드, 이 3개인데, 법인카드는 차마 국정조사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민망하죠. 만약에 국정조사에서 법인카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가지고 무슨 과일을 2천만 원씩 사서 냉장고로 채웠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지금 청와대 앉아 있는 이재명이 상당히 낯이 부끄럽겠죠. 그래서 법인카드는 쏙 뺐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에서.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민망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본인들도 느꼈겠죠. 자, 그래서 대북송금하고 대장동이 지금 핵심인데, 대북송금과 대장동, 이 사건을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무더기로 정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작했다. 조작 기소다. 그래서 조작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 이제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죠. 근데 일단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관련 사건들, 공범격인 사람들 이미 재판에서 다 유죄 판결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받았습니다. 대북송금 이하영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검사들을 몰아붙여서 검사들에게는 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거 봐, 조작됐잖아 하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수십 명의 검사가 무더기로 정인 채택이 됐는데, 이 좌파 정권에서 꼽고 있는 핵심 타깃은 2명입니다. 2명. 지금 이미 청문회 서타로, 이미 국정조사 서타로 부각이 된 대북송금의 박상용 검사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자, 그런데 이 핵심이 제가 2가지라고 했죠. 공소취소를 하는 거. 하나는 대북송금, 하나는 대장동인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 중에서 원조격이죠. 제일 처음에 대장동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대북송금은 박상용 검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간단치가 않고, 대장동은 누구냐? 이재명 비리의 원조격인 대장동을 수사했던 핵심 검사는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지금 대구 고검으로 자천이 돼 있는데, 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백신 검사.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 대북송금 박상용 검사는 그제 정인 선서를 거부를 했죠. 기관 보고를 할 때 정인 선서를 거부를 하고, 정인 선서 거부한 이유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인이 무슨 정언을 해도 다 위정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자기도 처벌을 하고 또 특검을 만들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거기 들러리 서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정이라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그 정인 선출을 하고 할 테니까는 그 대신 이재명 공소 취소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라.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약속하면 나 말하겠다. 자, 그렇게 일단 기선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 박상용 검사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죠. 본인이 그 악, 아주 큰 악, 거대한 악, 그 악, 뭐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악을 수사를 했는데 왜 자꾸 그 악 수사를 한 거를 가지고 왜 옹호를 하느냐. 그 악을 왜 옹호를 하느냐. 이재명을 왜 옹호하느냐. 이렇게 또 메시지도 강하게 날렸죠. 자, 이 14일에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제 있었던 것은 기관 보고, 그러니까 뭐 국정원에 나와서 보고하고 법무부가 나와서 보고하고 이제 그런 거였고, 14일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에 일단 다시 박창룡이 갑니다. 박창룡 검사가 가는데, 2라운드가 지금 예고가 되는데, 이 청문회에서는, 그 정인 선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지, 그리고 정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속기록에 남기면서 정인 선서 뭐 그쪽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그러니까 불리하다기보다 자기가 어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거는. 그래서, 거기서 정인 선서를 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할지, 어쨌든 14일 그 청문회에서 다시 이 박상용 검사가 부각이 될 텐데, 또 28일 날 종합청문회가 있는데, 그때도 아마 박상용 검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일단 1막은 끝났죠.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정권에 그, 대응을 하는, 저항을 하는, 그 1막은 끝났습니다. 그 악이다. 이재명을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1막을 했는데 2막, 3막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새로운 1막이 곧 공개될 사람이 바로 대장동 핵심 그 수사 지휘를 했던 강백신 검사입니다. 지금 대구 고검에 그 자천이 되어 있는데, 자, 강백신 검사에 대한 대장동 수사 그리고 위례 수사의 청문회는 16일입니다. 16일. 그러니까 박창룡 검사가 14일 날 저 청문회에서 정언을 하든지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내든지 할 것이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대장동 위례 수사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핵심 인물은 강백신 검사죠. 자, 강백신 검사는 그럼 나올 것이냐. 처음에 박창룡 검사도 이게 위헌이고 위법적인 이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검찰 수뇌부에서, 법무부에서 좀 지침을 내려라. 수십 명의 검사가,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정인으로. 그런데 정성호가 나가고, 구자현,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재명이 임명한 그쪽도 나가고 하니까는, 일단 출석을 했죠. 출석을 해서 정인 선서는 거부를 했지만은 출석을 해서 할 말을 하는 그런 그 방향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 강백승 검사도 유사한, 아니면은 또 지금 정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뭐 질의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정인 선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뚜렷하지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지는, 그런데 확실한 메시지는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는 그 고비고비마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퍼로서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죠. 항의하는, 반발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퍼로서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정인으로 채택된 상황인데 위헌이고 위법한 이 국정조사를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해서 정원 출석을 강제하면은, 권한을 남용해서 정원으로 출석 안 한, 정인 출석을 강제하면은, 정인으로 출석 안 한다고 뭐 처벌한다고 엇박지르려고 하면은 이것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 국회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인 출석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다. 본인이 이제 출석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박창룡 검사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위헌, 위법적이기 때문에 정인 출석에 응할 그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냥 놔두면은 민주당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뭐 조작 기소했네. 몇 사람이 이렇게 자기 편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버릴 거기 때문에, 이재명 공소 취소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기는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강백신 검사도 법무부와 대검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대검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은 곧 이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미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출석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백신 검사도 16일 날 청문회 출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접 질의응답까지 응할지, 아니면은 이 박창용 검사가 했던 것처럼 메시지를 낼지, 이 방법은 좀 아직 어떻게 단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강력한 규탄하고 비판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강백신 검사가 누구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 경남 남해 출신이고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을 해서 사법고시 합격을 했는데 검사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바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박영수 특검, 거기서 박영수 특검의 4팀에 포함됐습니다. 그 파견 갔는데 그 4팀의 팀장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팀에서 같이 최순실 그 특검에서 일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서슬퍼를 때 조국 정경심 수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조국하고 정경심 수사를 해서 정경심은 구속을 시켰고, 그 다음에 조국은 결국 나중에 대법원에서 2년까지 이끌어냈죠. 공소유지를 계속하면서. 자, 그래서 문재인 때 조국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좌천이 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이 됐는데, 그런데 이 조국 사건은 끝까지 파헤친다고 해서 보통 그렇게 멀리 좌천돼서 가면은 공판검사에게 넘기거나 하는데, 본인이 계속 공소유지를 하겠다, 수사했던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경남 통영에서 이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10시간 동안 계속 이동을 하면서 재판에 참석을 하는 그런 집념을 보였죠. 조국은 처벌을 해야 된다, 조국 정경심은. 자,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실제로 조국 정경심 둘 다 구속시켰었습니다. 지금 조국은 이 특사로 나와서 또 할개를 치고 있지만은, 그때 이 추미애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계속 발동을 해서 문재인 주변 수사를 막으려고 했을 때도 그때 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강백신 검사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시 수사의 핵심으로 돌아왔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그때 구속시킨 인물이 바로 김용입니다. 김용. 지금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두고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그 김용을 처음에 잡아 넣었던 사람도 바로 강백신입니다. 김용이 그때 그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 때 무슨 뭐 호남에 조직 만든다고 대장동업자들에게 20억 달라고 해서 돈을 받다가 한 8억 받았던 시점에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김용을 바로 이재명의 이 오른팔, 여긴 김용을 잡아 넣었던 사람도 바로 강백신이고, 자, 조국, 정경심, 김용까지 다 잡아 넣었죠. 그 다음에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에 반부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이 됐는데, 3부장 하다가 1부장이 됐는데, 그리고 또 2024년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영전이 됐는데, 이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일 때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일 때 바로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이 수사를 다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주도를 했고, 그리고 한때 굉장히 이 언론을 탔던 사건이 하나 있죠. 정자동 그 호텔 개발 비리 사건. 그 정진상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이재명 연루설이 있었던. 그래서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00m 사실상 이재명이 쓸 수 있는 돈을 대장동 저수지에 묻어놨다. 그리고 그때 정자동 저수지까지 나왔죠. 정자동에도 돈의 저수지를 파놨다. 정진상을 통해서 어떤 뭐 그 인허가권 막 줘가지고 그 두 개 다 이재명의
이 정치자금 연루 2억인데 대장동 그 저수지, 정자동 저수지. 그런데 이 둘 개 모두를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강백신입니다. 그런데 강백신은 이 앞에 거는 기소를 했죠. 대장동, 백현동 다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재판을 중단시켜버렸고, 뭐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자동 사건은 그때 12.3 비상계엄이 나기 전까지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장동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진다. 강백신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국 상황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 정자동 사건 수사가 허지부지 돼 있죠. 그러면은 강백신을 만약에 이 국회로 부르면은 대장동뿐이 아니고 정자동까지 다 이야기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가 중단된 이 사건, 이재명이 집권했다고 수사가 중단된 사건. 자, 그래서 이 일종의 핵폭탄급, 박상용, 어떻게 보면 박상용 대북 송금 이것보다도 더 센 핵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자, 그런 분석까지 지금 정가에서는 놔두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이 정자동, 대장동, 백현동 다 수사하고 김용 수사하고 이재명의 오른팔 김용 구속시키고 뭐 그다음 보석으로 나와서 알겠지만은 그러니까는 2024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막 하면서 그 보복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시절의 방탄을 위해서 이 검사들을 막 보복을 하는데 그때 같이 수사를 했던 대장동 같이 수사를 했던 어미존 그리고 박상용도 마찬가지고 대북송금 그리고 강백신에 대해서도 탄핵 발의까지 하고 완전히 이제 옷을 벗기려고까지 막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버릇에 강백신 검사는 글을 올려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형사수추 절차를 정파적 목적을 위해 이재명이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쟁 수단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현직 검사가 야당 대표를 직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본인이 수사를 했던 민간업자들, 대장동 민간업자들, 뭐 김만배, 나무 여기 전부 다 항소 포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돈방석에 앉혔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남욱이 정권 바뀌고 나서 자기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막 진술을 바꿔주고 김만배는 이재명하고 뭔가 그 검은 거래가 있는 사이로 의심이 되는 이 사람들의 이 항소를 포기를 함으로 해서 그때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7,886억 원을 부당 이득을 취했다가 이제 기소 내용인데 여기서 473억 원만 추정을 하고 나머지 7,441억 원은 국고 손실을 사실상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제대로 이제 2심에서 잘 다뤄졌으면은 7,341억 원도 마저 환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항소를 포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김만배하고 남욱을 돈 방석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바로 강백신이죠. 자, 강백신 검사가 지금 대구 고검으로 나가 있는데 그때 항소 포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그 수사 공판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항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해서 결국 포기하게 됐다.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 반대한 걸로 얘기 들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정성호가 반대했다. 정성호가 반대한 건 이재명이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돈방석에 앉히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유가 뭔지 밝혀라. 이렇게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정성호가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검사들이 이제 집단 반발을 하게 됐죠. 그 상황을 또 이끌었던 인물이 강백신이기 때문에 강백신 검사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국정조사청문회에 나오면은 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 사건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거 막 부각 안 시키려고 하겠지만은 강백신 검사가 지금까지는 강백신 검사가 이 프로세스에 나와서 계속 글을 쓴 것으로 강백신 검사의 입장이 알려져 있고
박창룡 검사는 뭐 방송도 출연하고 하지만은 강백신 검사는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강백신 검사가 2%에만 글을 올리다가 저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들하고 계속 만나게 되면은 어떤 말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완전히 코너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좀 긴장감이 감도는 국회 주변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또 2%에 강백신 검사가 글을 썼다. 이 글 내용은 일반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그 조선일보 유튜브 하는 양은경 기자가 본인의 그 방송에서 2%에 강백신 검사가 올린 글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금 검찰이 해체되는 데 대해서 그런 데 대한 심정을 좀 밝힌 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공소청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만들죠. 그런데 공소청을 만들면서 완전히 뭐 보안수 사건 같은 것도 이제 뺏으려고 하고 그 검사들을 거의 이제 행정부 뭐 공무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검찰총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검사라는 명칭은 남겨뒀다. 그건 이제 헌법에 그 검찰총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남겨둔 걸 가지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다. 마치 이 헌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백신 검사가 이렇게 씁니다. 검찰총장, 검사 직책은 이름만 남겨놓고 문의만 남겨두면서 헌법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독일의 히틀러 시절에 이런 방식을 쓰지 말고 차라리 독일의 히틀러 시절에 했던 수권법처럼 당당하게 헌법에 따라서 검찰을 폐지한다. 차라리 이렇게 하라.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느냐. 돌려서 하지 말고 차라리 히틀러처럼 그냥 검찰 폐지한다. 그냥 선언하라.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근에 쓴 1%의 그 글입니다. 그래서 이 14일 날 열리는 대북송 청문회 박창룡 검사 그리고 이틀 후 16일 날 개최되는 대장동 청문회 강백신 검사 이 두 개의 청문회가 이 전국을 알칵 뒤집어 놓을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차례로 나섰는데 특히 강백신 검사는 박창룡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검사지만 강백신은 그 전부터 조국 정경심 조국정경심은 이제 뭐 이재명과 분리를 한다고 쳐도 김용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정자동 수사를 다 했기 때문에 메가톤급 발언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들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